7월 19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개나 소나 정의를 입에 달고 사는 시대입니다. 오늘 일부 도대체 문재인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이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사회에 대단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회에 금융위기가 불어닥치고 그러면서 그 금융위기에서 사회 지도층이나 한마디로 가진 층들이 보인 행태들이 그야말로 개차반이었습니다. 이런 금융위기 하에서 도대체 공동체가 앞으로 유지되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의문들이 많이 있었고,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은 정의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규정짓기가 매우 어려운 복잡한 것이다. 하지만은 정의는 분명히 이렇게 단정하기 쉽지 않은 딜레마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삶은 그런 정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정의란 것은 결국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행복을 극대화한단 말이냐? 소수의 행복이냐, 다수의 행복이냐?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 그러면 질적인 공리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냐, 양적인 공리주의를 지향하는 거냐? 질과 양적인 모든 측면에서 최대의 행복이 추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또 정의라는 것은 이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건데, 현대에서 자유라고 하면 현대 시민사회에서 그 자유는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자유방임주의나 누구나 똑같이 대접받아야 된다라는 공평주의하고는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을 이렇게 지향을 하면서 또 그 속에서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면서 개인은 그 자유에 따르는 대가를 감수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이 미덕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미덕이라 하면 어떤 삶이 좋은 것인가? 근본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나름의 원리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구될 때 그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부는 행복한데 일부는 불행하고, 일부의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극단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일부 사람들의 자유는 제한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이 공동체의 미덕이 아니라 정오와 분열과 이런 것을 갖다가 확산시킨다면 그것은 정의라는 관점에서 볼 수 없겠죠. 요즘 문재인 정권 2달 동안 숨죽이고 있던 언론들이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 동아일보의 칼럼에 보면요, 나의 정의, 너의 정의, 정의란 무엇이냐, 이런 칼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타협의 산물이다. 내 정의만 옳다. 독선 대신에, 이런 독선 대신에 공동의 정의를 끌어내야 된다. 이것은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한 공동체의 미덕을 정진시켜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예정된 공연에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만든 미 이사단 환송, 한마디로 이 콘서트가 무산되게 한 부분이라든지, 박정희 우표가 다시 우표 발행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번복시켜서 발행되지 못한 것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문제, 또 이 원전을 짓고 있는 원전, 1조 6천억이 들어간 원전을 스톱시키는 문제라든지, 자사고나 외고를 이렇게 문을 닫게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의의 깃발을 달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서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저 자식이 아직 TV에 나오나 하면서 욕들이 올라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난도질을 해버리는 일들이 번져가고 있고, 타겟민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금 현 여권, 진보 좌파 내에서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을 난도질을 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정권 운영에 대해서 여당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거수기 역할에 대해서 조금만 내부에 다른 소리가 나오면 문자 폭탄으로 작사를 내버립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다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이미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자, 우리 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부른다고 당신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까? 정의라는 이름 아래, 집권했다는 이름 아래, 촛불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이 한마디로 홍위병식, 친위대식 난동은 머지않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이고 있는 부분들, 오늘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 호시기 갑질, 즉 프랜차이즈 오너가 잘못했을 때 보상해준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패 척결도 부분적으로 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이 부분은요, 아까 제가 말한 행복의 추구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 자유의 존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체의 미덕이든지, 이런 최소한의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더 나아가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결론을 내가는 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자, 사회 부적응자들이 세상이 뒤집어진 듯 촛불 혁명을 했다고, 공무원이 혁명의 도구라는 총리의 말처럼 전부 다 완장을 차서 설치면 이 땅에 혁명이 기록되는 줄 압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모두가 혁명의 시대를 빙자했지만은, 탄핵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들이 살려내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패적으로 사라져서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완장을 찾던 사람들이 마치 패배한 나치, 게시타포나 SS 친위대 이런 병사들, 장교들처럼 옷을 갈아입고 대중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나 그런 일 한 적 없다. 잠적을 했습니다. 잠수를 탔습니다. 외국으로 나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다시 완장을 차서 또 주인이 되어 보겠다고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권의 핵심 몇 사람의 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기력한 대중이 어느 날 완장을 차게 될 때 나타나는 홍위병식의 사태가 한국에서도 항상 재현되어 왔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요. 6.25 때도 그랬고 해방이 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정의의 이름으로 친일을 척결하자, 정의의 이름으로 자본가를 척결하자, 또 공산당을 척결하자. 자, 또 4.19 나고 난 뒤에 민주당 정권 때는 자유당에 척결하자. 또 5.16이 들어선 다음에는 또 뭐라 했습니까? 공산당 척결하자. 이 나라의 어떤 역사는 항상 자신만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이 척결을 앞세웠습니다. 진보 좌파라는 친구들도 결국은 이 척결에 지금 완장을 차고 달라드는데, 그들이 그러는 것은 그들의 삶이 깝깝하기 때문일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안 삽니다.
오늘 한 또 다른 이 중앙일보 칼럼에는 천박은 비구를 먹고 자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갑질이 유행하는 거, 회장님 갑질이 유행하는 거, 운전기사에 대한 종근당입니까? 회장의 학대. 이 뭐 종근당뿐만 아니라 수많은 회장의 학대가 있었지요. 근데 이 학대의 결말은 사과로 끝납니다. 근데 사과로 끝난다고 이 학대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지요. 실수로 나온 학대라는 거는 없다는 겁니다. 천박한 학대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 심해도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한 영국의 작가는 이 칼럼에서 소개됐는데요. 말이 유행하는 시대 정신에 이를 표현할수록 그 시대 정신을 몰락해서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DJ 정권 시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부당함을 보고 사회를 뒤집어 엎겠다라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수 진영에 왔지만은 이명박 정권의 태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은 그의 집권하는 방식을 보고 이의를 제기해서 두 정권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가 또 이의를 앞장서서 정권 초반에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영국의 작가가 이미 이런 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는데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박한 학대가 난무하는 세태를 개탄하면서 그런 세태에 굴종하는 삶이 모여서는 사회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장과 운전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운전기사들이 그때 다 표현했더라면 저런 회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절대 안 있죠. 잃는 게 많은데 합니까? 대다수의 운전기사는 굴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이런 행태들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국민들이 대다수는 굴종하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다. 용감한 사람 나가서 좀 싸워라. 자, 제 뉴스 브리핑에 댓글들을 많이 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문재인 정부 욕한다. 제가 그런 사람들 좋아 안 합니다. 당신들은 그냥 댓글 하나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앞장서서 떠드는 사람은 날아올 화살을 온몸으로 맞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 지인 한 분이 저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요즘 또다시 극우 보수로 돌아가냐.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몸에 균형 감각을 가지는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비판을 하다 보니 또 거기에는 극우 수구 꼴통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몰려와서 댓글을 그렇게 달기를 하겠죠. 그들의 댓글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고맙다거나 이렇게 존경심을 표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인도요, 교수도, 더 나아가서 공무원도 본인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지도층 인사라면 골프장이나 가고 사우나 가고 쇼핑이나 할 게 아니라 사회 지도층으로서 잘못되어가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책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학대하는 회장에 대해서 굴종하는 기사처럼 대다수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한국이야말로 천박한 계급 사회입니다. 양심도 없고 정의도 없는 사람들이 사회 상류층이라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영국의 젠틀맨이라고 부를 만한 자기 위치에서 소신을 가지고 양심껏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여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언론이 지금 다 침묵을 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댓글에서나 화를 풉니다. 이 속에서 한마디로 천박한 회장님은 굴림을 해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천박은 이 칼럼의 끝이 비구를 먹고 자란다는데요.
현재 설치는 정권의 청박함은 우리 사회 지도층, 국민 다수의 비굴을 먹고 자라는 것.